신기한 게 호반서민 에비뉴가 이렇게 3차선 대로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저기를 넘어가고 싶은데 망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어디서 출몰하신지 모르는데 사방팔방에서 나타납니다. 광명 사거리역 이남에 있는 광지역을 볼 계획인데요. 공사하기 전인 광명 11구역과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리고 10년씩 정도 된 광명 해무로 이연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파트들은 22년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저는 광명 사거리역 이남에서 쭉 내려와서 광명 9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현장을 본 후 15년식인 해무로 이연과 광명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 서밋 그랜드 에비뉴, 프루지오 베르센트, 아크포레 자이 위브와 프루지오 포레나까지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사거리 인근인데요. 뭔가 철산역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사건도 병원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조금은 정비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이쪽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광역버스도 지나다닙니다. 제가 그 광역버스를 이쪽에서 따라가는데 한 2정거장 정도를 지나가야지 이 아파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가 광명 사거리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도보로 가기에는 꽤 먼 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한번 쭉 걸어서 광명 9구역이라 할 수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리고 이제 해무로 이연, 서밋 그랜뉴 신축 아파트들을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서밋이랑 광명 해무로 이연 아파트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펜스 쳐져 있는 게 27년에 들어올 예정인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제 광명 해무로 이연 단지 앞인데요. 바로 앞에 이렇게 롯데캐슬 시그니처 27년에 들어올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막상 지금 걸어보니 광명 사거리역에서는 조금 멀고요.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진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15년에 지어졌는데 1000세대 넘는 대단지에 유명 브랜드는 아니지만 24평이 지금 7억 8천까지 갔다가 이거 후반이거든요. 전세가도 3억 9천이니까 갭이 한 3억 정도. 지금 수도권 최경기도 상급지에서 3억대의 준신축 이상을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아요. 구리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메리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가구는 좀 멀지만 초중고가 이 근처에 다 있거든요.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여기는 이제 호반섬, 이 앞에 조그만한 소규모 상권이 있고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까지 27년에 지어진다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철판 깔으면서 찍고 있는데도 굉장히 민망해요. 빨리 후다닥 가봐야겠습니다. 여기가 해무로 이연이고 바로 맞은편 단지가 호반 서빈 에비뉴입니다. 24년 10월에 지어졌고 이 구역에서는 제일 신축인 단지예요.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에는 신축인 단지고, 확실히 연식이 해무로 이연과 한 9년 차이가 나서 그런가 더 새 아파트 느낌이 납니다. 여기가 해무로 이연이고 15여기는 24년식 호반 서밋 에비뉴. 현재 24평 기준으로 8억 중반에 되어 있고 전세가는 60%가 채 되지 않아요. 광명이 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입주장이다 보니까 전세가에 제대로 받쳐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24년에 지어진 최신축 아파트이고 언덕은 좀 있지만 쾌적하고 멋져요. 갭은 지금 4억으로 벌어져서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눈 앞에서 바로 광명 사거리가 보인다는 게 메리트 아닌 메리트 작용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도보로 걷기는 멉니다. 이 일대가 이제 15년부터 해가지고 21년, 23년, 4년 쭉 들어오고 있어요. 롯데캐슬까지 들어오고 이제 차기 대장이라 할 수 있는 11구역까지 들어오면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신기한 게 호반 서빈 에비뉴가 이렇게 4차선 대로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저기를 넘어가고 싶은데 망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브까지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몰래 담을 타야 되나 고민입니다. 재밌네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광명 사거리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아저씨분이 문을 열어줘서 얼른 저기 나가고 싶은데 실패했어요. 그냥 돌아가야겠습니다. 저기 저 멀리까지 광명 사거리까지 이제 대차에 걸어가면 갈 수는 있습니다. 폴의 자유위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호반 그랜드 에비뉴를 넘어서 프루지오 베르센트, 그리고 또 왼편에 보시는 게 아크포레 자이위브입니다. 저는 사실 아크포레 자이위브가 궁금했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갭 3억으로 찾을 수 있는 광명 신축인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4평대 기준으로 7억 후반에 나와 있는데 8억 초까지도 올라가서 갭이 이제 3억 중반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위치나 느낌이 어떤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호반, 여기가 프루지오, 저기가 두산 아크포레 자이위브.
신기한 게 순품했을 때 입지가 좋아 보이는 단지들이 확실히 24평 기준 8억대 초반까지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입지가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신축이다 하면은 7억 후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이 프루지오 베르센트랑 두산 아크포르 자이 위브인데, 이쪽은 약간 광명 사거리랑도 마구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감이 있고요. 약간은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갭은 잘 찾으면 3억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루지오 베르센트 쪽이랑 아크포르 자이 위브 쪽인데요. 사람들이 오전 한 주말 10시, 11시인데 이렇게 아이들 보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쭉 데리고 이쪽 큰 광명 사거리 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상권이 재밌는 게 부동산 상권이 많거든요. 이 신도심 아파트들의 입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 업종 위주, 편의점 위주 이런 상권이 많습니다. 아니면 저가 브랜드 커피라든지요. 지금 광명 아크포르 자이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데 언덕이 약간 있어요. 심하진 않아요. 지금 아크포르 자이 위브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를 임장 가면 참 재밌는 점이 확실히 젊은 애기 엄마들, 젊은 부부들이 많고,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신혼 부부들이 집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축이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지만 특히나 이 미래의 소득까지도 염두에 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누릴 만한 단지인 것 같아요. 이 광명은 서남권, 서울을 기준으로 동남권에 있는 구성남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고, 하지만 좀 시세가 많이 눌려있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결코 또 싼 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23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저렴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축과 경기도의 좋은 입지의 단지들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구성남이냐 뭐 광명이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일자리를 생각했다면 판교 일자리나 강남 일자리의 접근성은 구성남이 더 좋을 것 같고, 결코 광화문도 사실은 가깝진 않아요. 오히려 구디나 가디가 더 가깝지, 구디, 가디, 여의도 이런 쪽으로 계신 분들은 이 광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광명은 나중에 월판선이 들어올 예정인 광명역 인근이 월판선이 들어온다면 판교 호재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더 흡수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안산선도 들어오면 그 일대도 많이 교통으로 인해서 입지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크포르 자이 위브에서 프루지오 포레나까지 왔어요. 제가 해모로 2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채 한 30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어디서 출몰하신지 모르는데 사방팔방에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민망해요. 이제 두산 아크포르 자이 위브에서 프루지오 포레나 쪽으로 건너갑니다. 언덕이 한눈에 봐도 엄청납니다. 약간은 광명 뉴타운 남쪽에서도 조금은 외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지만 과거에는 다 이런 단지들이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신축으로 변모한 거잖아요. 23년식인데 24평 기준 7억 후반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부동산이 정말 재밌는 게 아까 해모로 2연에서부터 호반 서밋 에비뉴, 프루지오, 베르센트 쭉 걸어왔잖아요. 시세가 되게 촘촘하게 서열을 지키면서 이루어져 있어요. 좀 신축인 단지, 그러면서도 입지가 좋은 호반 서밋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시세를 이 구역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프루지오 포레나처럼 대단지이면서 브랜드 단지는 좀 외곽이어서 시세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외지에 있는 게 느껴지고 좀 민망한 게, 제가 퇴근 후에 오기도 했고 또 나름 광명 온다고 코트를 입고 왔거든요. 또 째아닌 째처럼 털목도리도 하고 오고, 그래서 누가 봐도 현지인이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걸어봐야지 확실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 아크포르 자이 위브 쪽 상가들 공실이 차있진 않아요. 부동산이나 커피숍이 보이고, 네일학원, 초등학교 수학학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축 단지들이 많은 걸 보면 저는 투자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살았을 때 괜찮을까 이 생각을 꼭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투자와 실제 생활을 분리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기가 있는 엄마 입장에서
꼭 보려고 합니다. 곧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실수요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 단지 신축 아파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까지는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살아도 이렇게 소규모 학원 같은 것도 있고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중학교 이상으로 가면은 조금 이 단지에서들만 살기는 입지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광명이라는 곳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디구디라는 일자리 접근성도 있지만 목동 학원가가 한 20분 정도면 가깝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광명 자체 학원가가 하얀동도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신축이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광명 흑산단지 쪽 단지들이 목동 학원가를 다니거나 거주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광명 뉴타운 남쪽 부분 아파트들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느낀 생각은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나 해머로 이연 아파트 저의 픽은 그럴 것 같다. 이유는 이 단지들 자체는 다 오밀조밀 신축이라 모여있는데 제각각 미묘하게 그 역이나 거리 주위의 분위기 같은 게 좀 달랐어요. 물론 푸르지오 프레나나 구역이 들어서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당장은 11구역이 언제 될지 모르고 이 지금 해모로나 호반서밋 쪽이 이 역하고나 메인 상권하고도 좀 가깝고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트리거가 될 단지가 27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같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의 투자를 광명 사거리 이남에 하거나 실거주를 한다면 이 두 단지 중에 할 것 같습니다.